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죠.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옛날 이름으로 부르자면 우편배달부, 우체부 아저씨. 물론 아저씨는 잘못된 말입니다. 여성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예. 여러 가지 기능으로 또 다분화되어 있고. 집배원이라고 부릅니다. 총칭해서 집배원 노동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최근에 집배원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입니다. 집배원들은 너무 오랜 시간 무거운 짐을 들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총력 투쟁을 벌여가지고 주 5일제 근무를 채택했습니다. 주말에는 쉰다. 이렇게.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1년도 안 돼서 주 5일제 근무를 폐지하고 다시 토요일 택배 근무를 벌여야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예. 아무래도 적자폭이 커졌으니까 좀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는 하위직 1000명을 잘라내는 조직 개편을 얼마 전에 발표를 하고 단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다시 근무는 또 늘어납니다. 토요 택배 근무까지 하라니까. 이러니까 이제 집배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력 줄이고 휴일 근무는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예. 예. 지금 집배원 장시간 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라는 게 조직돼 있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죠. 그제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뭐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토요 근무를 다시 하려는 걸 즉각 철회하라. 하위직은 인력을 잘라내고 고위직은 승진하는 잔치를 철회하라. 집배원의 인력 증원을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즉각 이행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력감 증원은 없고 인력 감축은 계속하고 하위직은. 예. 근데 고위직은 승진 잔치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우정사업본부하고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건 우정사업본부의 하위직 1023명을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면 450억 원이 경비가 절감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노조가 밝힌 걸 보면 구조조정은 7급하고 8급에서 이루어지고 승진은 4급에서 6급에서 이루어집니다. 4급부터 6급까지.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하위직에서 보면. KBS 보도를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늘 야권 주장만 얘기한다고 해서. 예. KBS가 지난 4월 말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행정기술직 5급 이상 관리직 정원은 133명이 늘어난다입니다. 오히려. 집배원과 우편 분류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1000명 가까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관리직은 늘고 현장의 인력은 줄어드니까 국민 서비스가 좋아질 리는 없겠죠. 당연히. 예. 흥미로운 건 대규모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달려들어가지고 파헤칠지 모르니 승진 전후로 해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하는 것은 자제하라. 이런 지시까지 또 내려갔다고 방송 보도에서 폭로가 됐었죠. 아, 회식 자제령까지나 이뤘었다. 예, 막 좋다고 회식 막 여기저기서 벌이면 검찰과 감사원이 냄새를 맡고 달려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토요 근무 재개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왜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우체국 업무라는 것이 이메일이 발달하면서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가 줄어드는 거죠. 예. 또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역시 또 위협을 받고 있고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정사업본부가 홈쇼핑 택배 사업도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늘리고 사람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줄이려면 제대로 줄이고 수익성을 올리려면 뭔가 전략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간단한 거죠. 하위직 공무원을 자른다. 그러니 그 밑에 있던 비정규직은 얼마나 쉽게 잘려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지금도 집배원 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무로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용역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집배원은 하루 평균 11시간에서 12시간 일합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어둑어둑해야 끝나는 거죠. 일주일에 60시간 근무인데 1년을 기준으로 따지면 법이 정한 근로시간보다 166일 정도 더 근무합니다. 예. 들고 뛰어야 다녀야 할 택배 물건은 많고 인원은 줄어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죠. 예. 시간을 아예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할 정도고. 그러니까 이게 집배원들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계속 불만이 나오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기존 정한 근로시간보다 166일을 더 근무한다니까 얼마나 더 많이 근무하냐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을 하려면 연봉이 높은 상위직을 구조조정을 하고 차라리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한 집배원들의 노동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좀 질적으로 좀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바야흐로 갑질의 시대에 상위직이 갑질을 하는 거죠. 2012년 집배원 노동자의 재해율이 2.54입니다. 예. 2.54%. 예. 일반 전체 노동자를 다 합치면 재해율이 얼마냐면 0.59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집배원들의 재해율은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은 4.3배 정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보다 4.3배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예. 사망률로 따져도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6배가 높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우체국 노동자 75명이 숨졌습니다. 이건 심각하죠. 심각한데요. 살인기업 순위, 최근 민간 단체들이 조사한 살인기업 순위에서 제일 사람이 많이 죽는 직종은 대형 건설사였습니다. 예, 위험한 1등부터 작업하시는 분 많이 3등까지. 계시니까. 1등부터 예. 3등까지. 그다음에 4등이 바로 이 우체부라고 얘기하는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예. 2013년 국정조사 자료도 있는데 그때 최근 5년간 집배원이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 통계를 제출하라 그랬었는데 5년간 1,63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계속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주 이상의 중상을 당한 사람이 694명으로 42%입니다.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아니 7주 이상이 치르면 엄청나게 다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 한 달 이상 거의 2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예. 숨진 집배원이 2008년에 2명, 2009년에 3명, 2012년에 5명 계속 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들고 장시간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일하시고 예. 또 바쁘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사상자가 나오는 거죠. 팔다리가 골절돼도 깁스하고 출근을 하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집배원이 나이 들어서 숨지면 무릎부터 썩는다고 합니다. 하도 무거운 걸 들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예. 교통사고 위험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로 다니는데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배정됩니다. 예. 자동차로 다니는 거와 오토바이로 다니는 게 다른 거죠. 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차량은 많아서 밀리고 도로는 좁고 곳곳에 공사장들은 많고 집배원들 항상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예. 집배원 위험수당이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4만 원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예. 참 4만 원이 이런 사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는 위험수당이라니까 좀 안타깝죠. 예. 아무튼 집배원 오토바이가 다른 자동차에 의해서 들이받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미국이나 영국은요 항상 차량이 배정되고 위험수당이 높으니까 예. 제일 선망하는 기업 직종의 맨 위에 가 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아, 그렇군요. 예. 근무 환경 좋다. 좋습니다.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이 하루 11시간, 12시간이 추석하고 설이 되면은 바로 1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배달할 게 많으니까요. 예. 예.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미끄러지는 예. 경우도 많고 그래서 추석도 무섭고 설이 되면 또 얼어서 길이 미끄럽습니다. 예. 이런저런 위험들이 참 많다는 자. 걸. 근데 문제는 어제 천안에서 우정본부가 전국 지부장단 회의를 열고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마는 결과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얼마나 근무 환경이 나쁘고 위험하면 집배원들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 문제와 근무 문제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상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